그 불평등 관련해 가지고 성평등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 성별 생애 최고 소득 도달 연령 해서 위에 게 여성이고 밑에 게 남성이죠. 그럼 뭐 다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왜 차이가 나는가의 이유를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야기한 게 경력 단절이죠. 예, 그냥 뭐 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돌봄 노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시점 이후로는 그 임금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 연령대가 주로 돌봄 노동이 시작되는 시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남성은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 없이 임금이 계속 상승하더라. 그리고 요 점성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임금을 받는 남성의 연령이죠. 그래서 그 취업 시점부터 임금 격차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상승 속도도 남성이 빠르다. 단절도 없다.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성 나이 중년 여성 중년 이후의 여성들의 임금의 수준도 그러니까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했을 때의 임금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들 자체가 저임금 직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한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성별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 두 번째, 온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잘 읽어봤습니다. 온콜하고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가부장제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가부장제로 접근을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죠. 미국의 경제학자 아닙니까? 경제학자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죠. 가부장제라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런 건 맞단 말이죠. 근데 미국도 그렇다잖아요. 세계적인 공통점이란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부장제 해가지고 성적 역할이 성 역할이 규정돼 있고 여성은 가사노동에 적합하게 인식되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글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경제적 측면에서 온콜과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인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찾아야겠죠. 부부가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업을 하기로 결정한다. 남성은 직장에 온콜하고 여성은 가정에 온콜한다. 근데 직장에 온콜한 남성은 결국에는 그 자리가 탐욕스러운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둘이 합의를 한 것처럼 보인다. 합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합의할 수밖에 없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기업이 그렇게 만들어 놨죠. 목적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 틀을 만들어 놓고 마치 둘이 합의를 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체계,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결국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뭡니까? 남성을 가정에서 떼내오는 거죠. 그래야지 기업이 이 노동력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정에서 누군가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킨 다음에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기업의 이윤이 보장된다. 그랬을 때 누구를 떼올 것이냐? 현대자본주의는 아직도
남성에게 적합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을 가정에서 분리시켜서 노동에만 집중적으로 빠뜨려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가정의 온코라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무임으로, 그러니까 임금 없이 봉사로, 희생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온전히 기업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장의 맥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역사적 배경이나 가부장제의 전통 이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업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거였고, 세 번째 주제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도. 이해를 또 잘 못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내가 잘못한 거지,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요. 남성 또는 여기서 이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한 성별이 너무 많으면 상대 성별은 30%는 돼야 되니까 30%가 안 되면 30%에 해당되는 인원을 그 성별만 추가적으로 더 합격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란 그래죠. 5년치 합격자 추이가 어떻게 된, 누가 어느 성별이 혜택을 받느냐 그걸 보란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직급이 낮은 곳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여성 합격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여성이 많이 합격했다는 이야기다, 낮은 직급에서. 근데 높은 직급으로 가면은 여성이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그러면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남성 합격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성은 낮은 직급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왜 그렇게 되는가는 이야기지. 왜 그렇게 지원하지? 그죠? 여성은 왜 낮은 직급에 주로 지원하지? 남성은 왜 높은 직급에 지원하지? 생각해 보면은 높은 직급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죠. 낮은 직급은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한데 높은 직급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는데, 그 방향이 조금 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직급에서는 여성이 많이 합격하니까 남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높은 직급에서는 남성이 많이 합격하니까 여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더라. 특히 기술 직군에서는 주가 합격자 대부분 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뽑을 때 혜택을 보지 않는데, 보통은 혜택 보는 그 경우가 잘 없습니다. 몇몇 시험 직군에서, 이런 소수의 직군에서 이런 추가 합격자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직군에서는 추가 합격자 없이 그냥 성적순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재연장 필요성까지 생각해 보라 그랬죠.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의 해석이 잘 안 되다 보니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남녀, 그러니까 남성은 하위 직군이죠. 여성은 상위 직군에 그 추가 합격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특정 성별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랬죠. 이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별 갈등만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오로지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뽑는 게 맞지 뭐 이걸 가지고 그러느냐, 제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게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성에 적합한 직무가 있다, 그거는 해주는데 이걸 보편적으로 늘리는 건 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 뭐딱 어떤 특정성이 필요한 그 직종들이 있긴 하죠. 그런 것들만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특별히 공무원을 뽑을 때만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가의 출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그 뭐야? 그리고 또 그 면접이나 이런 요소에 있어가지고 성적 편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의 의견도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 재연장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성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위 직구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상위 직구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특히 기술 직군에는 상위 기술 직군에는 거의 여성이 합격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렵죠. 그 20대 남녀 사회경제적 인식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남녀 불문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똑같이 나왔다니. 요건 좀 다르게 나왔다. 요 두 가지는 남녀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젠더 갈등이 확산되는 이유는 얘들과 얘들 때문이다 라는 답변도 똑같이 하고 있었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왜 싸우느냐? 왜 사이가 안 좋느냐? 젠더 갈등이 왜 심화되느냐? 여러분이 느끼는 따끈따끈한 이야기는 커뮤니티다. 커뮤니티가 완전히 성별로 분리됐다. 그래서 동일성의 입장을 강화한다. 그러니 바깥으로 나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뭐 SNS나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접하고 있더군요. 그런 방향으로 참 동의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네. 이걸 바깥에서 지켜보는 세대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가 그렇죠. 이제 세대 갈등에다가 젠더 갈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에게 기회가 없다. 청년에게 기회가 없는 사회다. 우리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좀 욕에 가까운데 그거 이야기하다가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간단 말이지. 젠더 갈등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본질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질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성별에 따른 문제가 아닌데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대성을 공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적을 찾다 보니 상대 성별을 적으로 생각해버리면은 가장 단순하고 쉬운 논리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본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하고 정치인이 문제라는 건 알지만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알지만은 넘어간다. 그렇죠. 가장 민감한 부분, 기분 나쁜 부분들을 잘 공략한단 말이죠. 솔깃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미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동일 성별끼리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강화만 되고 상대의 성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기회나 시선은 그만큼 언급되기 어렵다. 그러면서 또 소수자성을 이야기하더군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설득이 안 되니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같이 상대 성별을 욕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동일 성별 안에서도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대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바니까 굉장히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들이었고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죠. 소수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